네, 첫 번째 주제는요. 조국 전 장관 사회민주당 출마설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행보가 참 요즘 관심에 집중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한마디 딱 하면은 뭐 쪼르르 그냥 기사화되기도 하고요. SNS에 한마디만 탁 올려도 그걸 언제 봤는지 그저 고스란히 몇 시간 채 지나지 않아서 기사로 장식을 합니다. 그 기사가 장식되는 것이 한두 개 언론이 아니라 요새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 쓰면 다 받아 쓰잖아요. 마치 들쥐떼 같지 않습니까? 그 들쥐떼는 뭐 리더 한 명이 가면은 나머지 쫄개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무리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언론 보면은 누구 하나 먼저 쓰는 놈이 있으면 그거 받아 쓰고 뺏겨 쓰고 돌려 쓰고 하다 보면서 똑같이 나가는데 아우 이제 짜증이 나. 아무리 똑같은 주제를 놓고 기사를 써도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생각의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다양성은커녕 글쎄 토시 하나 좀 바뀌지도 않는 어쩜 이렇게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뺏겨 쓰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런 우리나라 언론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 한마디만 하면은 약간 베베 꼬아서 기사를 쓰는 놈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이 최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보면서 이리 있고 비꼬고 저리 비꼬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싶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 그것도 사회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출마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왜 하필 사회민주당일까요?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영입하고 싶은 데는 어디 한두 군데가 사실 아닐 겁니다. 진보 진영의 이 정당 같으면은 조국이라는 스타가 출마를 하든가 말든가 하여튼 그 당에 와준다면 모두가 이 두 손 들어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민주당만 약간 좀 쫄보라서 조국을 영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 사실 민주당도요. 이낙연계만 아니면 언제 얼마 들어갔을 거예요. 이낙연계가 굳이 조국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잖아. 툭 하면은 조국의 강을 건넜네 못 건넜네 하면서 계속 조국이 이 정치에 들어서는 거를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을 놓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여하튼 확실한 거는 이 민주당을 포함해서 많은 정당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낙연 빼고예요. 자, 많은 정당들이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출마나 혹은 입당을 참 많이 환영할 것 같은데 가겠다고 하면은 정말 누구든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사회민주당 쪽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라면 연을 좀 두고 싶어하는 어떻게 좀 인연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사회민주당으로 출마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민주당은요 천호선 전 청와대 그 대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사무총장으로 있는 그 정당이죠. 정의당에서 분리돼 나왔습니다. 정의당을 도저히 지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심상정을 버리고 나와서 만든 곳이 사회민주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지금 정의당에서 계속 진보의 가치를 지켜왔던 사람들은 사회민주당으로 지금 계속 옮겨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 사회민주당이 이제 천호선 대표랑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좀 인연을 이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데 아무리 그래도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조금 과하다 싶은 부분, 좀 너무 나갔다라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요. 실형 선고받은 조국 본격 정치 행보,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시사. 뭐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글쎄. 자, 근데 이 제목을 보세요. 실형 선고받은 일에. 아니, 이거 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예, 뻔하죠. 예,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비방하기 위한 거죠. 조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 꼬우는 거지 출마하지 말라는 것을 사실 조국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게 이 기사 제목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거죠. 조국 본격 정치 행보라고만 해도 될 건데, 그치? 자, 그런데 본격 정치 행보냐? 라는 것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죠. 자, 조국 개혁연합신당 참여 가능성 시사, 해야 할 일 해야. 이게 또 뉴시스 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하튼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저는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또 개혁연합신당이라고 그러네. 제가 왜 그러면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랬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사저널 보도 좀 재밌습니다. 조국 선처 탄원 이틀 만에 4만 모였다. 핵심 지지층 확인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예.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쓰면서 맨 끝에는 뭐라고 썼느냐. 신당 창당이나 개혁연합신당 연대 총선 출마 등을 시사한 조 장관의 영향력이 입증됐다. 요렇게 써요. 뭐, 어쨌거나, 여기에도 보면은 신당 창당, 개혁연합신당, 혹은 총선 출마, 이 얘기들이 다 묶어져서 나옵니다. 즉, 지금, 언론들은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것이다라는데 거의 뭐 한 90% 이상 배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닌 거죠. 지금 상태로 보자면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딱 찍어 놓고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개혁연합신당이라고 썼을까요? 그리고 저는 왜 사회민주당이라고 썼을까요? 자, 지금 현재 이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사회민주당이고요. 하나가 용해인 의원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다른 뭐 정당 얘기들이 나오곤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실제로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두 정당입니다. 다른 정당은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일단 시작은 함께 했지만 정말 이게 연합신당의 그런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정치 세력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 여하튼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네. 자, 예.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요. 제가 지금 난방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사무실이 텅 비다 보니까 난방을 조금 세게 넣었는데도 예, 조금 찬바람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릎 담요를 좀 하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이라고 다른 언론에서는 쓰고 있지만 저는 이 사회민주당을 좀 중심으로 놓고 싶어요. 특히 제가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은 일단 좀 제껴두고 사회민주당을 이렇게 하는 중심으로 놓는 이유도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 그런 얘기를 조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부터 일단 좀 들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사저널 보도만 봐도요. 모든 언론들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출마를 단정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진짜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할 것인지 혹은 뭐 개혁신당이 됐든 사회민주당이 됐든 이런 정당에 개입을 할 것인지 이 문제 우리는 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언론의 설레발을 그냥 다 믿어도 될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직접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발언 내용부터 일단 제가 들려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은요, 엊그저께 사회민주당하고 기본소득당이 함께 연 이 어떤 북콘서트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슨 뭐 같이 함께하는 어떤 행사를 사회를 봤습니다. 참석을 해서 사회를 봤어요. 그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앞으로 행보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답한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언론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라고 하셨는지 일단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일단 뭐 오늘 그런 논의 질문한다는 자리는 아닌데 갑자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지금 재판을 게다가 받고 있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라서 쉽게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제가 그래서 왕왕 이제 족쇄가 묶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와 별도로 저는 사실 뭐 재판 선고란 게 저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걸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제가 단순히 다 전직 장관이다, 뭐 전 교수다와 관계없이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거를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향후 그럼 어떤 식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실현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답드릴게요. 네, 조국 전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보셨죠. 조국 전 장관의 이 발언은요, 어제 그제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개최한 개혁연합신당과 관련된 이 행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사회자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회자한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 개혁연합신당이 출범을 하게 되면 조국 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개혁연합신당 혹은 사회민주당에 참여하겠다라고도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직접적인 참여를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여기는 출마도 입당도 다 포함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위치가 좀 모호한 부분,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면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꼭 하겠다. 특히 윤석열 정권,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뭐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방점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어떻게 보자면 출마든 아니면 입당이든 이런 문제는 사실 거론된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가 만약에 기사를 뽑는다면 조국, 윤석열과 전면전 선포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윤석열 정권의 저항 의지를 표출했다. 윤석열과 한판 뜨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나온 내용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출마 얘기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은 출마 쪽의 얘기는 그렇게 방점을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마치 출마를 할 거면서 이렇게 저렇게 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써놨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입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지금 조국 장관이 한 말은 그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좀 이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기자들 편한 대로 기사를 써야 하나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날 조국 전 장관의 여러 발언 중에서 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발언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 발언보다 사실 더 중요한 발언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을 좀 설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의 발언 하나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 개인이 그냥 일간 그 한 명의 시민으로 저는 어떤 투표의 역사와 경험을 갖고 있었나 하면 전 지금까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민주노동당을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도 고위공직자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회찬 의원의 부원회장이었던 이유가 거기 있고 저는 그 정체성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 정체성이 충돌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저와 같은 그런 정치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적어도 제 주변에는 이제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갖던 저와 같은 시민이 이번에 비례를 어디 찍어야 되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밟아야 될 단계가 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1차적으로는 뭐 두 정당이 특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시겠습니다만은 선거제 문제가 1차 허들이죠. 그럼 2차 허들로 선거제를 넘고 나면 두 번째 그 개혁 연합신당 안에 어디까지가 들어와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는 들어와 있는 그 정당 사이의 의석 배분의 수와 순서에 대한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을 더 유심히 그리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투표를 해왔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도 사석에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식의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도 같았거든요.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을 저는 찍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진보신당 또 그 이후에는 뭐 정의당 이렇게 찍었습니다만 정의당이 이상하게 변질되면서 찍을 정당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바로 그 찍을 정당 원래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비례대표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는 좀 따로 했어요. 비례대표 민주당 찍는 분들도 많았지만 비례대표 투표는 그 소위 말하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런 데 찍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정의당의 변질, 특히 그 심상정 이후에 변질된 정의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찍을 때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찍을 곳을 복원하자 이런 취지의 발언이죠. 이거는 뭐 출마의 의견이라기보다 또는 어떤 당에 입당하겠다는 의견이라기보다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그다음 우리 민주 시민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런 관행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 이런 의미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민주노동당, 지역구는 민주당,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는 민주노동당 찍었다는, 사실 이런 구도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지금 구도의 복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일부 세력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자꾸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양보를 요구할 상황은 아니죠. 그것 딱 심상정이 하는 짓이거든요. 심상정이 지금 생떼 쓰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아니 진보 정당이 제 역할을 하면요, 민주당의 양보 굳이 그렇게 생떼 쓰면서 요구 안 해도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이 사회민주당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의 생각도 그쪽으로 조금 기울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민주당의 기치가 그겁니다. 노회찬의 정의당을 복원하겠다. 제가 보니까 어느 홍보 문구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민주당, 특히 천호선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회민주당이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은, 민주당보다 노무현답게, 그 다음에 정의당보다 노회찬답게, 그러니까 노무현과 노회찬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약간 민주당을 좀 앞쪽에서 끌고 가는,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국힘당한테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끌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그간의 진보 정당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재현하겠다, 그런 모습을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게 지금 천호선 대표의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조국 전 장관도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 분담,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이렇게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얘기가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면은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이 병립형이냐, 또는 연동형이냐, 이거 가지고 또 막 싸우는 분들 나와요. 지금 오늘도 사실 그런 분들 나올까봐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로 싸우지 마세요. 그걸로 싸울 것도 아니고요. 그걸로 싸우면 국힘당만 이롭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 기성 언론들에서는 이런 걸로 지금 민주당 혹은 어떤 진보 진영의 시민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내고 있어요. 특히 이 한겨레도 위성정당, 병립형 회기 이렇게 막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대놓고 4년 전과 비슷한 민주당 이중대가 나온다는 등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보도가 사실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그리고 편파적인 시각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니 위성정당이라는 것은 글쎄 지들이 볼 때 위성정당이지, 지금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이 사회민주당이 위성정당인가요? 민주당에?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꼭 짚고 싶은 것이 소위 말하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요, 지금 일단 연동형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서서히 조금 기우는 것 같아요. 또는 일부에서는 병립형으로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일단 두 가지 얘기 다 틀렸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선거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뭐 선거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에서 그 국힘당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뭐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연동형으로 하면서 위성정당이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현재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 국힘당이 동의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립형인데 병립형으로 할 경우에는 민주당도 그렇게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왜? 병립형으로 하든 연동형으로 하든 국힘당만 유리해. 그리고 현재 선거가 한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4월 10일 날이 선거일인데 지금 오늘이 12월 25일이잖아요. 이제 석 달 조금 더 남았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선거구 개편도 필요한데 솔직히 말하자면 선거구 개편도 지금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게다가 국힘당은요,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별로 상관이 없어. 이러나 저러나 지들은 의석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겁니다. 오히려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논의를 하면 할수록 민주진보 진영의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국힘당은요, 요거를 툭 던져놓고 우리끼리 싸움 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싸움의 그 불씨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박수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병립형을 가면은 몰빵론의 뭐 제 편이다 이런 식으로 뭐 헛소리를 막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식의 행위가 사실은 국힘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편협한 행동입니다. 자, 연동형이 됐든 병립형이 됐든 국힘당은 별 그런 편차가 없어요. 근데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제일 이해관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어디냐? 예, 정의당이거든요. 아니, 정의당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런 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런 걸 굳이 이렇게 따져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게다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법 개정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이제 사실 11월 달 정도에 선거법 개정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벌써 한 달 넘게 지나왔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선거구 개편, 그러니까 보면 선거구 중에서 일부 선거구는 없어져야 되고 일부 선거구는 새로 생겨야 되는데 이 선거구 개편조차도 어찌 될지 몰라. 그런데 지금 선거법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걸 따지게 생겼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선거구 개편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뭐예요? 개혁연합신당밖에 없어요. 근데 개혁연합신당을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정당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정의당을 중심으로 그걸 만들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누군가가 새로운 주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주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사회민주당인 게 차라리 낫지. 다른 여러 정당 중에서는. 자, 그렇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이 조국 전 장관의 출마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 아니고요. 입당과도 관련되어 있는 활동 아닙니다. 물론 입당할 수도 있고요. 출마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너무 앞질러 나가서 조국 장관이 뭐 출마할 거다, 입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그닥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거야말로 우리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의 시민들을 갈라놓을 수 있는, 분열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겁니다. 그 소재가 딱 떨어지는 순간 아마 국힘당은 고기를 파고들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개혁, 신당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걸 가지고 우리의 분열을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심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릴게요. 지금 상황을 보자면 뭐 연동형 또는 병립형, 사실 병립형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요. 선거법 개정 자체가 어려워. 그러니까 일단 그걸로 논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이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당 가야 된다, 저 당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리는 좀 조국을 믿고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리고 가장 분노와 회한의 시간을 거쳐왔던 사람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조국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판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비판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것이 분열이나 어떤 감정적 대립의 단초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다들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댓글부터 한번 볼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